자유와 평화, 인권의 현장을 찾아서 지금 여기는 남문 팔달문 앞에 있습니다. 17년 60민주항쟁의 큰 물결이 일어난 곳이죠. 당시 87년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 간사와 수원 이화시 총무를 하신 구본주 우리 위원님 모시겠습니다. 그 87년 이후에 이전에 수원 지역 뭐랄까 시민운동이랄까 아니면 그때 당시에는 뭐 시민운동보다 기독교 운동이 좀 많았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이렇게 설명 좀 해주시죠. 예, 80년 광주 항쟁 이후 수원 쪽에서는 학생들의 시위와 집회들이 간간히 있었습니다. 그러다 84년에 수원 이화시가 창립이 되었고요. 창립하고 나서 수원 지역의 노동운동, 학생운동, 인권운동 등을 지원 또는 적극 참여함으로써 지역운동의 발판을 삼았습니다. 그러다가 전두환 정권의 그 4.13 호원 조치 이후에 목회자들의 단식투쟁과 신부님들의 시국미사 등등이 있으면서 학생들과 연대 사업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87년 6월 10일 6월 항쟁을 준비하게 됐는데요. 6월 10일 6시에 이 자리에서 바로 그 학생들과 목회자, 청년 한 500여 명이 처음 모여서 시위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87년도 전두환의 호원 조치 때 각 그 종교인들은 종교인대로 계속 시국선언과 단식투쟁을 하시고 학생들은 학생운동끼리 했는데 6월 10날을 기점 날을 다 그 수원 지역에 있던 세력들이 다 모여가지고 여기서 처음에 이제 60 평화대행진이었죠. 저기 시장 네. 입구 쪽에서 한 걸로 기억나는데 그렇게 된 거죠. 네네. 그때 뭐 에피소드도 많이 있었다고 하던데 장소 때문에. 네, 원래 그 저희가 유인물에는 저녁 6시에 팔달산에 있는 강감찬 장군 동상 앞으로 모이자라는 유인물을 찍어놓고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부적으로는 학생들과 청년, 목회자 등등은 남문에서 시위를 하기로 내부적 결의를 했는데 그것이 일체 그 발설되지 않고 경찰들은 팔달산 주변을 에워싸는데 병력을 다 투입했다가 나중에 혀를 찔러서 남문으로 경찰들이 출동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 87년 당시에 많은 기도회가 있었고 특히나 6월 18일 날 여기서부터 시작됐죠. 동수원 감리교회에 왔습니다. 오늘 다시 또 동수원 감리교회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동수원 감리교회는 고 박영모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시던 곳인데요. 이곳에서는 그 80년대부터 시국 강연회, 기도회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다가 87년 6월 18일 체류탄 추방의 날에 이 자리에서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건물들이 다 들어서는데 이 앞이 다 공터였어요. 이 자료화면에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이 앞에 보니까 진짜 저 뒤에 4층짜리 현대 아파트만 있고 다 공터였죠. 예. 공터였어 갖고 안에서도 아까 26일날 북선 성당과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는 신도들과 학생들과 청년들이 예배를 보고 이 바깥에는 또 많은 사람들이 운집회에 있어서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회가 끝나고 이 대로를 따라 나가서 빈센트 병원까지 행진을 했습니다. 근데 빈센트 병원 앞에서 경찰과 대치가 이루어졌고 거기서 많은 부상자들도 생겼습니다. 거기서 쫓겨나고 헤어지고 흩어지고 막 이러면서 계속 모였다가 산발적인 시위를 하다가 또 역전으로 저녁 때만 되면은 역전해서 이제 모여서 집회를 하고 시위를 했습니다. 저도 6월 18일 체류탄 추방대회 때 참여했던 사람인데 저는 이제 그 중동파출소에서 쭉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빈센트 병원 앞까지 가는데 이 반대편에서도 누가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맞춰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하여튼 수원에서는 그 6월 10일부터 26일까지는 수원 시내 곳곳에서 산발적인 시위가 계속 예, 이어졌다 뭉쳤다가 또 흩어졌다 계속하면서 수원 시내 전 지역이 거진 이렇게 예. 게릴라 시위장이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특히나 지금도 뭐 여기 동수원 감리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보루로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60 민주항쟁 30주년 사업 수원시민 추진위가 수원 60 민주항쟁지 이렇게 표지석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고난받는 십자가의 가시면류가 이렇게 됐는데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그 수원의 동성교회, 뭐 수원 장로교회, 북수동 성당, 남문, 외환은행, 역전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민주항쟁지로 좀 지정을 하자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걸 설립을 못하고 동성교회만 요거를 이제 설치를 했습니다. 시민들의 기금으로 만들었는데요. 여기에 원래 그 머리가 있었는데 이 머리에 이제 이 넥타이가 있었고 이 가시면류관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그 디자인이 있었는데 여기 지나가시는 분들이 갑자기 사람인 줄 깜짝 놀래갖고 부득이하게 머리를 이렇게 치웠습니다.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기념 표지석인데요. 이 교회가 이제 몇 년 언제 될지 모르지만 곧 이전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그대로 갖고 가서 거기다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지금 수원 화성광장 그다음에 수원 시립미술관 앞에 있는 북수동 성당에 와 있습니다. 그 북수동 성당이 왜 60민주항쟁 하면 북수동 성당이 얘기가 나오는지 우리 저 구본주 위원님한테 또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북수동 성당이 6월 26일 날 여기서 미사를 가졌습니다. 신부님과 교인들이 이 성당 안에서 미사를 갖고 학생들과 청년들 그리고 목회자들, 수원 시민들이 저 앞에 있는 그 도로에 연좌를 해서 같이 시작을 저 안에도 사람들이 다 있을 텐데 안에 꽉 차고 안에는 교인들과 이제 일부 들어가고 못 들어가시는 분들이 밖에까지요. 인도를 차지해서 계속 그 연좌 구호를 외치고 그러면서 미사 끝나고 나서 프래카드를 들고 여기서부터 수원 역전까지 행진을 하게 됩니다. 이게 6.16 평화대 행진이었죠? 그래서 6.16 날 여기서 모인 인원이 한 1,000명 정도가 넘었었는데 역전으로 가면서 한 3,000명 정도 인원이 됐고 저녁 때는 만 명이 모이는 그 서울에서 출퇴근하시면서 오시는 분들이 같이 합류해서 수원에서 제일 많은 10,000명이 모여서 집회를 하게 됩니다. 그게 6.16의 북수동 성당의 의미고요. 6.16 전까지는 계속 6월 10일부터 하루도 안 빼지고 이 종로거리, 남문거리, 외환은행 거리 이런 데서 전부 그 모였다 흩어졌다는 시위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화대 행진이 60날 평화대 행진을 한 거고 그리고 6월 26일 평화대 행진을 북수동 성당에서 미사 이후에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그 전두환 노태우가 6.29 선언으로 직선제를 수용하면서 드디어 대한민국에서 이제 제도적 민주주의가 이제 첫 발을 내딛기 시작한 거라고 좀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안에 저 마당 안에도 다 이렇게 그때 시민들이 다 찼다는 건가요? 찼었어요. 그 옛날에 이런 비석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고 여기가 그 광장 그냥 공터였었습니다. 그래서 미사를 드리고 그리고 또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축구대회가 있었는데 그래서 일부 학생들은 그쪽으로 그 학교에서 나오면서 그 북문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거기서도 또 모였다가 같이 합류하게 되는 그러면서 인원이 점점 늘어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같지만 옛날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게 와 있습니다. 저도 지금 보니까 1975년 그때 그 자리라 해가지고 서울농대 민주열사 김상진 열사 표지상 앞에 서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김상진 열사에 대해서는 많이 모릅니다. 오늘 그래서 그 정근우 김상진 기념사 앞에 이사장님과 그다음에 이사장을 맡으시고 87년 당시 수원지역 대학생 대표협의회 회장님을 맡으신 우리 저 정근우 이사장님 모시고 김상진 열사에 대해서 간단히 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근데 이거 한 번 더 찍을 수 있나 모르겠네요. 더 찍을... 좀, 주선해서. 언제 질문하신가요? 네. 김상진 열사를 사실 저희도 75년도면 저도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고 87년도까지는 저도 이제 아는데, 네, 사실 75년도에 김상진 열사 그러니까 모르거든요. 네. 그때 어떻게 된 건지, 뭐 책에서만 본 거 말고 저렇게 설명을 좀 해주십사 해가지고요. 네. 이 김상진 열사는 서울 농대 68년도 입학을 하신 분이고 68학번. 네네네. 그러니까 1975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이 자리. 네네. 예, 이제 뭐 이 자리이지만 당시 이제 유신헌법이라는 게 박정희 정권이 69년도에 삼선 개헌을 하면서 이제 총통제 장기 집권을 영구 집권을 꿈꾸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72년도에 그 유명한 악명 높은 유신헌법이 공포가 되고 그 유신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헌법에 또는 정권에 또는 대통령에 반대하는 의견만 내도 잡아가둘 수 있는 그러한 악법이었죠. 그래서 1972년 10월에 유신헌법이 공포가 되고 나서 73년, 74년도에는 그 우리나라의 모든 어떤 민주화 운동 또 진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암울한 시기였고 목소리도 제대로 낼 수도 없는 그러한 시기였는데 75년도 아시다시피 4월 9일에 그 인혁당 재건이 사건이라고 하는 그 조작 사건이죠. 그렇죠, 간첩단 예. 조작 사건이 4월 8일날 대법원에서 선고가 나자마자 다음날 8명이나 되는 꽃다운 생명을 바로 처형을 하는 사법살인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정도로 뭐 법이라는 게 없었고 오로지 유신헌법만 있었고 박정희의 통치만 있었던 시절에 학생운동에서 최초로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양심선언문을 낭독을 하고 박정희 대통령께 드리는 공개서한이라고 하는 장문의 편지를 남기고 이 김상진 열사가 칼로 복부를 할복을 해서 돌아가시면서 그 유신헌법에 저항하고 대통령의 그 통치를 그 독재 정권을 물러나라고 했던 이제 그런 한거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예. 아니 그 인혁당 사건으로 그 재판받고 돌아가신 그 다음 날 그럼 활복하셨다는 건가요? 아니 연도가 다른가요? 아니요. 그 다음 날이죠. 예. 4월 9일 날 돌아가시고 4월 10일 날 우리 그 김상진 열사의 평전을 보면 굉장한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당시 김상진 열사는 이제 한월이라고 하는 당시에 이제 공부하는 이념 조직 뭐 서클이라고 했는데 동아리 활동을 하다가 그 소식을 접하고 4월 10일 날 엄청난 충격에 빠져서 이 선배들 동료들과 울분을 토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증언으로. 그러면 인혁당 사건으로 형장에 이슬러 살아가신 분들을 보면서 그렇죠. 야 이거는 나라도 진짜 아니다. 죽음으로 네. 항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절박한 심정이 좀 분명히 존재했다고 그럼요. 보네요. 네. 예. 거의 직접적으로 이제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누군가는 투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나이어야만 하겠다. 뭐 이런 결심은 뭐 개인의 어떤 고독한 결단이 있어. 그러면 이 자리가 지금 그 할복하신 자리인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 보니까 표시적이 있습니다. 이 자리고요. 네네. 요거는 그때 그 자리 안내 표지판이 있고요. 네네. 예. 그 지금은 그 산소가 어디 있죠? 지금은 경기도 이천 예, 민주화운동 기념공원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그럼 현재 그 김상진 기념사업회에서는 주로 이제 그 어떤 뭐 일들을 하시나요? 지금은 저희가 이제
1975년 돌아가실 때부터 예, 예. 87년까지는 뭐 아시다시피 87년에 6월 항쟁이 있었고 예, 예. 그 전에는 추모제 행사조차도 못했어요. 그렇죠. 예. 뭐 김상진이라는 김자가 나오고 못했던 시절이고 당시에는 자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벽제 벽제. 예, 그 공업묘지에 그냥 있었는데 그 뭐죠? 추모식 추모하러 가는 노임도 학교 당국하고 경찰의 감시를 받았고 예, 예. 그 이름을 꺼내는 것 자체가 저항이었기 때문에 그 저희는 이제 1987년 6월 항쟁 이후에 88년에 예. 민주화 공간이 좀 열렸지 않습니까? 예, 예. 그때 기념사업회를 조직을 하고 예. 그 뒤로는 이제 유족들도 살피고 예. 그리고 이분의 기록들을 모아서 평전도 내고 예, 예. 최근에는 이제 영화까지 만들었죠. 얼마 전에 그 네네. 수원문화원에서 네네네. 그 다큐멘터리 김상진 시사회를 네, 했었죠. 네네. 평전 내고 평전 내고 다큐멘터리 영화도 찍고 뭐 이런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기념사업회는 뜻을 기리는 거니까 매년 예, 예. 묘소에 참배해서 그 정신을 저희가 잊지 않겠다. 네. 다짐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기념사업회의 일입니다. 예, 아무튼 그 김상진 열사라는 소중한 분이 계셨기에 87년 60민주항쟁을 우리가 거치면서 그 제도적 민주주의가 좀 자리 잡게 된 배경이 87년 60민주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또 우리 정구루 이사장님이 수원 지역 대학생 대표협의회 의장을 맡으면서 서울농대 학생회장이고 한참 이렇게 투쟁에 선봉에 쓰셨던 것 같은데 그때 지금 이제 자료화면이 좀 나가고 있거든요. 네네. 보면 이제 그 조금 전에는 당시에 시민사회라 그래 봐야 그 기독교 운동을 중심으로 다녀봤거든요. 그 당시에 학생들 시민사회가 함께했던 것은 60 평화대 행진, 6월 18일 체류탄 추방대, 그 다음에 6월 26일 평화대 행진 이렇게 3번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학생들은 집회를 하고 시위를 했단 말이죠. 그때 좀 상황 좀 어떻게 좀 들어올 수 있을까요? 네. 87년도는 4월 13일 4.13 호원 조치라고 예. 이제 당시의 전두환 정권은 대통령을 간선제로 체육관에서 뽑는 것을 고집을 했었고 예. 그것에 대해서 이제 86년부터 85년도 말부터 직선제 개헌 투쟁이 야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전두환 정권은 계속 직선제 요구를 계속 외면했죠. 외면하고 뭐 현판식도 하면서 대중적인 요구가 들불처럼 끌어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4월 13일 날 이제 개헌 안 하겠다. 호헌, 그 당시에 헌법을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호헌 조치를 발표를 하면서 당시에 학생들과 민주시민 또 일반 시민사회 모두가 대통령 직선제를 해야 된다. 그리고 민주주의 정권을 이룰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가 돼야 된다. 뭐 우리가 총칼로 다시 정권을 뒤엎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직선제와 민주적인 요구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그런 호헌 조치의 발표가 있으니 4월부터 5월, 6월까지 저희가 계속 투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전에 이제 1월 달이죠. 물고문으로 숨진 박종철 열사의 또 조작 사건까지 터지고 그 박종철이라고 하는 젊은 학생이 고문으로 독재 정권에 의해서 숨져가는 사건을 놓고 뭐 학생사회, 시민사회, 민주사회 모두가 다 분노해서 떨쳐 일어난 사건이 이제 6월 항쟁이고요. 그때 그 전후로 해서는 정말 박종철 고문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은폐 조작한 그 독재 정권의 하수인들을 규탄하고 그리고 직선제를 비롯한 제 민주적인 요구들을 끊임없이 주장하는 그런 투쟁들이 4월, 5월, 6월까지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요즘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그 당시에 대학생들 선도적으로 열심히 몸바쳐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뭐 그 당시 이렇게 학생회장하고 이러면서 다른 뭐 기억나시는 뭐 에피소드 같은 건 없나요? 네, 뭐 저는 사실은 6월 항쟁 때 그때는 이제 저희가 1학년 한 학기마다 다 잡혀가고 하고 했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주로 2학기 때 활동을 했는데, 아, 그런 학생회장. 2학기 때 학생회장이었는데, 예. 아, 1학기 때. 네, 뭐 다른 분이 이제 예. 하고 계셨어요. 근데 물론 학교에는 있었지만 결국은 뭐 제일 기억나는 거는 그렇게 해서 6월 항쟁 뜨거운 7, 8월 노동자 투쟁을 거쳐서 민주주의 공간이 넓어졌음에도 그해 12월에 야권 분열과 뭐 여러저런 상황에서 다시 전두환의 친구인 노태우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사건이 87년을 통틀어서 가장 기억에 남죠.